창경궁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창경원으로 익숙해져 있는데요. 창경궁은 경복궁, 창덕궁에 이어 세 번째로 지어진 조선의 궁궐입니다. 부대왕 성종이 15세기 후반 세 분의 어른들을 모시기 위해 지어드렸습니다. 태종이 아들인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살아왔던 수강궁을 확장해서 정식 궁으로 만들었습니다. 창경궁의 정문은 홍화문입니다. 경복궁의 광화문, 창덕궁의 돈화문 같이 궁의 정문의 이름에는 화의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궁의 정문은 왕과 백성이 만나는 공간으로 되어 있죠. 홍화문의 앞에서 정조와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는 환갑잔치 때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는 행사도 치렀다고 합니다. 여느 궁궐과 마찬가지로 정문으로부터 들어오면 돌다리가 있습니다. 왕의 신성한 공간과 일반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만든 금천교입니다. 창경궁의 돌다리는 옥천교라고 합니다. 조선의 5대 궁궐 중에서 실제로 물이 흐르는 궁은 이곳 창경궁이 유일합니다. 옥천교를 지나면 정전으로 가는 문 명정문이 나옵니다. 다른 궁궐은 정문부터 정전까지 문이 3개가 있는데요. 창경궁은 길이가 짧아 문 2개만 지나면 바로 정전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명정문을 지나면 바로 문의 중심부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큰 조정인 앞마당이 나오고 양 옆에는 신하들의 품석이 놓여져 있습니다. 한쪽은 무반, 다른 한쪽은 문반, 합쳐서 양반이라고 합니다. 명정의 의미는 밝은 정치를 한다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곳은 동양으로 된 궁궐입니다. 보통은 남향으로 궁궐이 되어 있는데 남쪽에는 종묘가 위치해 있어 그런 듯 합니다. 역대 왕과 왕비의 심의를 모신 조선 왕실의 사당인 종묘는 조선시대에서 가장 신성한 곳이어서 동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죠. 경복궁과 달리 이곳의 정전은 규모가 작은데요. 이곳은 왕이 정치를 위해 지은 곳이 아니라 왕실의 어른들을 위한 생활 공간이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게 지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각들도 굉장히 오래된 느낌입니다. 4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서쪽의 숭문당입니다. 이곳에서는 왕과 신하가 함께 공부했던 곳입니다. 왕은 의무적으로 매일 공부해야 한다는 규율이 있었죠. 바로 경연이라고 합니다. 남쪽에는 왕이 진무를 보던 편전이 있습니다. 바로 문정전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조선왕조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사도세자는 아버지 영조의 강압적인 교육이 있었고 그 때문인지 정신병을 얻었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신하들을 칼로 살해하고 시녀들을 학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반대 세력이 사도세자를 죽여야 한다는 상소문을 올려 마침내 영조는 사도세자를 무더위가 한참이던 여름에 문정전 가운데에 놓인 뒤주에 8일 동안 가두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죽은 사도세자의 시신은 이 문정문을 지나서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곳은 선인문인데요. 이 문을 지나서 궁궐의 밖으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이곳은 내전과 외전을 연결하는 통로인데요. 엊그제 창덕궁의 선정전에 있는 지붕으로 된 모양과 같은 형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인정입니다. 이곳은 왕과 왕실의 가족 휴양 공간입니다. 인양전의 앞들에서 광대와 가족들이 놀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볼까요? 북쪽에는 환경전이 나옵니다. 기쁘고 경사스럽다는 의미인데 이곳에서도 조선 왕조의 슬픈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조선 16대 왕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의 이야기입니다.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가 직접 13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방심하고 있던 조선은 손도 못 써보고 바로 인조왕은 피신다니다가 남한산성에서 버티다가 무릎을 꿇고 3번 절을 하고 9번 조아리는 항복의식을 치르게 되는 치욕적인 순간을 맞이했는데요. 이때 소현세자는 인질로 끌려가게 됩니다. 8년이 지나고 소현세자는 고국으로 돌아와 환경전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귀국 후 2개월 만에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에는 독살설, 인조의 견제, 정치적인 음모가 엮여 있었습니다. 소현세자는 귀국 후 승정원에서 독대 보고를 올렸고 그 이후 병이 심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에는 온 몸이 검게 변하였고 얼굴에는 7개의 구멍에서 피가 흘러나와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듯 하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의혹의 중심에는 아버지 인조가 있었습니다. 소현세자의 부인 강씨도 임금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씌워 사약을 받고 강제로 죽었습니다. 소현세자의 아들도 3명 모두 제주도로 끌려갔는데 의문의 죽음으로 모두 살해되었습니다. 소현세자의 죽음과 가족의 숙청은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잔혹한 왕위 계승 비극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통명전입니다. 왕이 사는 궁궐과 왕후가 사는 궁궐의 다른 점은 지붕 위에 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무량각이라고 하는데요. 이곳뿐만 아니라 경복궁이나 다른 궁궐에서도 왕후가 사는 곳은 모두 이렇게 되어 있죠.
영조가 정순왕후를 통명전으로 데려오는 의식이 치러졌는데요. 정부인이 죽은 후 새 중전을 맞이하는 혼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영조의 나이는 66세, 신부인 정순왕후는 15세였습니다. 이후에 정순왕후는 중심이 되어서 정조의 업적을 뒤엎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결과 조선의 개혁을 후퇴시키고 장기적인 쇠퇴를 초래해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창경궁은 5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궁궐입니다. 전쟁과 화재로 무너져서 또 재건하는 일을 반복했죠. 나라를 뺏기고 유원지로 바뀌고 동물원으로 바뀌고 전통이 끊기기도 했는데요. 다시 재건하여 지금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